거인들의 어깨너머로 투자의 노하우를 배우는 대가들의 투자 노트입니다. 카운트의 신기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책 선물 준비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 제시 리버모어 등 전설적인 투자자 6명을 다룬 월가의 영웅들 시리즈 총 6권짜리 도서 세트. 어떻게 받는지 아시죠? 손에 잡히는 경제 유튜브 채널에 구독 인증샷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2분 선정해서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도서 선물 받고 싶은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8001번, 샵 8001번으로 손경제 유튜브 채널 구독 인증샷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후 손경제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오늘은 어느 투자의 대가를 만나는 시간인가요? 오늘은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가요. 네. 4만 포인트 넘었더라고요. 야, 그럼 최고치를 완전히 갱신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 지난 2월 한 달 동안 이라게미가 그 일본 주식 산 것도 한 1,200억 원 가까이 된다는데 네. 일본 주식 공부하는 거 재밌으니까. 아, 그럼 일본 주식의 대가는 없나? 그렇네. 우리 뭐 워렌 버핏, 찰리 문고다 미국 사람들, 네, 미국 자본주의자들. 예. 일본 주식도 있을 텐데 역사가 네. 100년이 넘잖아요. 네.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인물이요. 고레카와 긴조라는 인물인데 네. 일본에서는 주식의 신이라고 불려요. 오, 그러면 일본판 워렌 버핏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네, 맞아요. 일본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데요. 인생을 살펴보고 투자의 어떤 전략을 보면 예. 워렌 버핏보다는 피터 린치나 조지 소로스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승부사 투자자라는 편에서는 피터 린치고 예. 찰리 먼거처럼 오뚜기 투자자예요. 예. 그리고 거시경제를 보는 면에서는 조지 소로스하고 닮아 있는데요. 예. 일단 일본은 아시다시피 신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섬나라인지 뭔가 많은 미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신으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경영자 보면 그 이나모리 가치오, 네. 뭐 마시시타 고노스케 이런 분들은 다 경영의 신 이렇게 불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투자 분야에선 신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도 투자 대가보다는 이게 경영자나 실업가를 우대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일본의 자본 시장이라는 게 미국보다는 덜 유연하죠. 네. 미국은 뭐 한 주도 사고 소수점도 사는데 일본은 100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최소 특이하더라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도 경직되어 있고 보수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게 많이 완화됐다고 하는데도 그래요. 옛날에 1000주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 안에서도 고레카와 긴조라는 인물은 1992년에 별세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자서전이 읽히고 지금까지도 인물이 연구가 되는 일본에서 자타공인 투자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분의 이 투자 인생을 보다 보면 야, 신인가? 정말 오뚜기 같아요. 정말 망했다가 살아나고를 반복하는 정말 7.8기의 대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특히나 재밌는 거는 한국과 일본 시장은 주시장이 자본시장, 자본주의 구조 자체가 닮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배울 것들이 미국 시장 투자자들한테 배우는 것과 또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고레카 긴조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뭐 어떤 행보를 걸어왔기에 이렇게 일본에서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나요? 일단 아내 말씀을 잘 듣는 분. 왜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 남자들이요. 주식에 손을 대려고 하면 예. 일단 먼저 설득할 사람이 누구다? 아내죠. 그렇죠. 아내한테 가서 주식 갈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정치와 주식은 둘 다 아내 허락을 받고 해야 한다. 이게 예. 남자 처칙이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고레카와 긴조도 주식을 할 때마다 아내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역설적인 건데요. 허락을 받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진짜 무리푼이고 한 푼도 없는데 아내한테 돈 좀 구해오라고 부탁해서 오. 아내가 구해온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갖고 승승장구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내 말씀 잘 들은 분인데 이 고레카와 긴조가 평생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만 가장 돈을 많이 번 투자가요. 예. 고레카와 긴조가 95세에 별세했거든요. 가장 많이 돈 번 투자가 이게 참 믿기기 어려운데 81세 때 한 투자가 예.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을 벌었는데 이게 그래요? 2,000억 원을 벌었어요. 와. 하나 투자로 2,000억 원을 한 방에 번 게 예. 82세입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데 이 투자는 어떤 거냐면요. 81년도에 그 스미토모 금속광산이라고 이제 그 금광 그 채굴 관련된 업체가 있는데 예. 여기서 금광을 발견했다는 뉴스를 딱 본 거예요. 네. 이제 금광을 발견했다.
또는 바다에서 해적선이 떴다. 무슨 보물선 떴다 이러면 사기잖아요. 가짜 뉴스에서. 네, 가짜 뉴스. 아니 대부분은 예, 가짜 뉴스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고레카와 긴조는 이게 진짜 뉴스일 수 있다는 거를 발견한 거죠. 예. 왜냐하면 이분은 한국에서 광산 경영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갖고 땅에 대한 건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스미토모토 금곡광산에 관련된 뉴스가 진위 여부를 누구보다 빨리 알고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었고요. 네. 실제로 결과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금광맥이 발견돼요. 네. 그래서 주식을 주당 230엔에 사서 예. 주당 1000엔에 팝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4배 이상 번 거죠. 그래갖고 그 1983년도에 소득 신고를 하는데 소득 신고액 자체가 28억엔. 29억 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300억 원쯤 되는 거죠. 와. 83살 때 소득 신고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이 정도다. 대단한데요. 이렇게 평생 돈을 많이 벌 때마다 진짜 앞서 서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아내의 허락을 계속 받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게 정말 이분은 흥하고 망하고 많이 하니까 그 가족을 지키는 아내에 대한 의존도 신뢰가 굉장히 컸더라고요. 매 예. 순간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네. 어쨌든 그 승부처마다 정말 진검 승부를 벌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스미토모 광산 주식도요. 레버리지를요. 예. 이게 보통 일반 투자자들한테 이런 대가는 레버리지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실제로 레버리지 엄청 썼는데 예. 거의 본인 자본금의 8배 썼어요. 망하면 그냥 쫄딱 망하고. 금광맥에 파묻히는 거죠. 예. 근데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승리하고 예. 소득 신고액은 뭐 300억 원이나 내게 됐는데 네. 이분이 이제 평생 동안 이렇게 정말 진검승부만 벌여온 녀석 이런 승부를 벌일 수 있었는데 예. 원래 그 14세 때 처음으로 그 무역회사에 들어가요. 예. 그때 아무 의미 없는 무역회사에서 주판을 그 계산기를 두드리는 법을 배우는데 예. 그리고서 나중에 그 회사가 망하니까 나는 영국으로 가서 유학을 가서 상업을 배우겠다고 가려고 했다가 그때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래서 못 가요. 네, 그래서 중간에 만주에서 그러니까 당시 일본에서는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유럽 횡단, 대륙 횡단을 해서 유럽에 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는데 그러니까 만주까지 갔다가 만주에서 더 이상 전진을 못하니까 차라리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게 네. 1914년도 얘기인데요. 예. 저기에 주둔하고 있었던 만주 그 일본 군한테 가서 내가 당신네들한테 필요한 뭐 계란이나 닭이나 이런 거를 조달해 주겠다. 조달한 군수 업체가 되겠다고요. 요때가 16살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상업적인 감각이 굉장히 있는 인물이었는데 네.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도 허락해 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6살 때 이걸 허락해 달라고 일본군이 이동하는 때마다 네. 중국 대륙을 혼자서 걸어서 쫓아가요. 거의 뭐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기로 하는 어떤 그 계약을 따내겠다고 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예. 결국 일본 군이 그걸 받아들이고 예. 계약을 제공해 주는데 이때 돈을 좀 많이 벌어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벌게 되는데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번 돈을요. 잘못 투자해서 돈을 날립니다. 아이고. 어떻게 날리게 되냐면 그 옛날에 그 중국의 군벌들끼리 싸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세계, 손문 이런 사람이 내전을 벌일 때 예. 손문 쪽에다가 돈을 건 거예요. 잘못 베팅했군요. 그렇죠. 그 바람에 당시에 벌었던 돈 3만 엔을 다 날립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렇게 돈을 날리는 게 한 번이 아닌데 예. 이게 인생의 시작인 거예요. 첫 번째 무일푼으로 일본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예. 지금 뭐 우리 계속 그 투자의 대가들 살펴보지만 고레카와 긴조라는 인물도 이분도 또 어렸을 때 돈 번 경험이 있네. 맞아요. 스스로 노동해서 돈을 벌고요. 예. 10대 이전에. 그리고 그 돈을 10대 이전에 싹 다 날려버리는 경험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무일푼으로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나이는 몇 살일 때? 참 19살 때입니다. 야. 19살 때 우리로 치면 39살이나 49살도 못할 경험을 다 끝내고 온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를 보는 눈, 시장을 보는 눈이 완전 달라진 상태에서 일본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교육을 통해서 계속 시장의 진출을 늦추잖아요. 네. 20대 후반까지 늦추죠. 근데 여기서는 19살 때 이미 산전수전은 다 겪은 거예요. 공중전, 뭐 해전 남은 거죠. 그렇겠네요. 일본 돌아와서 딱 하는 게 이제 앞으로 그 전쟁이 끝나고 전쟁 특수가 시작될 것 같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배운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철을 팔아갖고 네. 철을 모아서 말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제철을 하는 그걸 통해 갖고 돈을 벌겠다고 해서 당시에 오사카 쪽에다가 공장을 세웠고요. 예. 20대 초반에 뭐 정말 그 철 공장, 아연 공장으로 한 260명까지
고용하는 큰 실업가가 돼요. 네. 그런데 제가 이게 TJ 예고편을 틀어드렸듯이 또 망해요. 이번에는 왜요? 대공황. 아, 1920년대 후반이니까. 네, 1927년 8년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인물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은행이 망해서 네. 회사가 망한 거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야. 주변에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게 있었대요. 뭐예요? 불운했다. 무슨 얘기냐면 은행이 3개의 은행을 거래했는데 예. 내가 돈을 맡긴 2개 은행은 뱅크런으로 망하고 예. 내가 돈을 대출받은 은행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아, 갚아야 될 돈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정말 인생은 참 재밌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두 번째 망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망하는 게 또 남았어요. 또 남았어요. 계속 남는데 참.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 인물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의 흐름은 돈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르신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다. 극영지 되려면 한 70 돼야 되는데 70 이분이 두 번째 망했을 네. 때 나이는 몇 살 때? 그때가 30세 때입니다. 이야, 네. 그때 참. 정말 260명 회사 고용하다가 완전 망하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돈이 뭘까? 라는 걸 고민하면서 30세 때 3년 동안 오사카에 있는 도서관에 가갖고 세계 정세와 기업 분석과 각종 상품 통계 이런 걸 다 공부합니다. 이분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 30세 때 스스로 일종의 말하자면 대학교에 독학으로 스스로 도서관에 들어간 거죠. 예. 3년 동안 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에서 도서관까지 내내 걸어 다니면서 예. 밥도 못 먹고 거의 이때 당시 10kg가 빠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딱 3년 만에 딱 이런 얘기를 해요. 경제에는 영원한 번영도 없고 영원한 쇠퇴도 없더라. 예. 그러니까 대공황이 왔지만 다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많은 주식 투자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장이 나빠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고 예. 흔히 하는 얘기가 바닥에 있으면 지하실도 있지 이런 거 올라가면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망하고 흥하고 망하고 흥하고를 30대 전에 다 해봤더니 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대공황이 지금에는 경제가 회복될 거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워렌 버핏 또는 이제 고래가와 긴조 같은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 투자를 할 때 가장 강한 어떤 확신이나 신념이 있는 게 뭐냐면 예. 인생은 길고 자본주의는 영원하다. 예. 그러니까 결국 돈은 계속 벌리고 언젠간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확신을 공을 통해서 이제 확인한 다음에 증거로 그러니까 직감이 아니라 통계로 확인한 다음에 그래 그러면 어차피 경기가 활성화될 거라면 내가 사업으로 은행에 돈 맡겼다가 돈을 날렸으니까 남은 건 뭐야? 주식 투자로 인생에 승부를 내보자라고 생각한 게 30대 때였던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아내한테 다시 가서 네.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네. 하니까 아내가 딱 하는 말씀이 돈 없어요 우리. 진짜 한 푼도 없어 3년 동안 아무런 수입이 없었으니까. 도서관에서 책만 읽었는데 그러니까요. 뭐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아내한테 나 자신 있으니까 돈 좀 구해와. 돈 꿔달라. 그래서 아내분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네. 정도까지 가난했냐면 당시에 큰 딸이 교복이 없어서 네. 교복을 아내분이 만들어 갖고 입힌 건데 자기가 입던 옷을 염색해서 교복처럼 만들어 갖고 아이고. 입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내한테 돈을 달라고 부탁하니까 네. 이 아내분이 70엔을 빌려와요. 당시 돈의 70엔이 예, 굉장히 예. 큰 돈인데 그런데 당시에는 70엔으로는 주식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200엔이 있어야 되니까 절반도 못 미치는 거죠. 네. 그거를 어떻게든 뚫어갖고 70엔으로 거래를 하게 합니다. 그게 34세 때인데 네. 그때 고래가와 긴조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나요? 이게 지금 우리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도 완전히 교훈이 되는 건데 예. 내가 완전히 시장과 기업과 모든 흐름을 완벽하게 3년 동안 다 공부했다는 거죠. 네. 그 자신감,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배운 것이라고 하는 지식의 자신감이 있고 두 번째는 당시에 주변 주식 투자자들을 보니까 주변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예. 그런 공부를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지식에 있어서 비교 우위에 있더라라는 걸 확실한 거죠. 네. 실제로 그게 실현됐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때부터 몇 년 동안 투자를 하는 동안 한 4, 5년 투자를 하는데 5년 동안 단 한 푼의 돈도 잃지 않고 원금을 100배까지 늘립니다. 그래요?
저도 사실 공부가 직업인지라 네. 계속 지금 뭐 거의 20년 이상 공부만 하는데 저는 백발백중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때부터 나름대로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한 그 뭐라 할까요? 그 성찰을 바탕으로 네. 투자를 해서 이제부터는 계속 승승장구만 합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 계속 하면 됐는데 네.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큰 흐름을 너무 많이 보니까 네. 이제부터 큰 전쟁이 일어날 거야. 예. 이름하여 2차 대전. 음. 그러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이죠. 여기선 일본이 참 전쟁을 일으켜서 그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거니까 일본한테 필요한 건 뭐야? 그러면 광석과 각종 철광물일 거야. 주식 투자보다 더 큰 돈이 되는 것은 그러면 철광 재련 같은 네. 것일 텐데 우리 이미 그 사업을 했었고요. 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이런 철광물을 얻을까?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죠? 한반도에 와요. 당시에 아. 그 조선이죠. 조선에 와요. 그래갖고 조선에서 회사를 하나 채우는데 그 회사 이름이 고래가와 광업인데요. 네. 이걸 통해 갖고 그 고래가와 광업, 고래가와 제철, 뭐 북선, 개척, 흥업 뭐 이런 세 개 회사에 갖고 그룹사를 세워서 예.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일종의 그 조선 총독부의 앞잡이가 되는 거죠. 예. 이 고레카와 광업이라는 게 실제 어디를 지점으로 해서 광업을 하고 있었나요? 일단 말하자면 지금의 북한 지역인데 예. 강원도 횡성하고 네. 그 이북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금광, 철광, 예. 또는 구리, 아연들을 얻었는데 이게 당시 자본금이 예. 3천만 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이면 지금도 큰 돈인데 당시 예. 엄청나게 큰 돈. 이게 이제 조선 총독부가 밀어주는 돈이었고 그 덕분에 사실은 한동안 승승장구하죠. 네. 하지만 우리는 결과물을 알고 있잖아요. 1945년 8월에 이제 그 핵폭탄이 떨어진 이후 일본이 패망하니까 예. 그 다음부터 고레카라 그룹은 사라지고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군국주의 사업가 네. 맞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사실상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국에서 총살당하거나 사형당해도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져갖고 목숨을 건져 돌아옵니다. 네. 그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고래과라 그룹에서 일했던 한국인 직원들이 예. 이 이제 고래과라 긴조에 대한 그 구명 운동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군인은 아니었고 예. 사업가였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하고 조선 그 한국인과 일본인의 이제 말하자면 그 급여 차별을 두지 않은 괜찮은 CEO였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죠. 물론 그거로도 충분히 않았을 텐데 네. 어떻게 해갖고 목숨을 건져 돌아옵니다. 네. 다 목숨을 건졌는데 또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중국에 갔다가 다 잃고 한국에 왔다가 다 잃고. 그 사실은 이번 때가 세 번째 망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40 넘어서 50 가까이 되니까 보통 이쯤 되면 이제 내 인생은 돈 벌 행운은 없나 보다 이렇게 되는 보통 거예요. 요즘 말로 이생망이라고 하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 이때부터 주식시장에 다시 뛰어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유명한 고래과라 긴조에 세 개의 투자를 하는데 예. 이 세 개의 투자가 뭐 일본은 왜 세 개의 화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많이 하죠. 세 개의 투자를 해갖고 일본 시멘트, 도화공업, 스미토모 금속광산 세 개의 투자로 두 번은 어마어마하게 성공하고 예. 한 번은 잃어요. 예. 하지만 어쨌든 결국은 이 세 개의 투자로 일본의 그 주식 투자의 신이 되는 겁니다. 일본의 주식 투자의 신을 만들어준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반도와의 인연도 있었네요. 그럼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그 일본 세 개의 기업들이 다 금속 관련 그 광업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네. 한반도에서 광업 관련된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던 네. 거죠. 확실하게 이제 옥서에 가릴 수 있었는데 일벤 시먼트만 해도 가장 유명한 게 그 고래카라 긴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넉마주 투자를 하라고 그래요. 넉마주요? 왜 가끔 보면 그 담배꽁초 투자법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넉마주 투자 정말 주가가 낮을 때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건데 네. 일본 시멘트라고 하는 당연히 시멘트 회사죠. 요 시멘트 주가가 오를 거라는 확신을 가졌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60년대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정말 동전주에 가까운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래과와 긴조는 앞으로 시멘트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시멘트 회사의 주가를 사야 한다. 그러니까 어느 지경이 되냐면 일본 시멘트의 경영진이 와갖고 우리 회사 주식 왜 사세요? 우리 회사 주식 안 오를 거예요. 하다가 고래과 긴조가 오를 거라고 얘기하니까 정말인가요? 라고 대물을 정도까지 된 예. 거죠. 근데 본인은
이게 앞으로 일본 경제의 성장 흐름을 보면 3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의 경제 흐름상으로 봤을 때 도서관에서 경험한 걸로 봤을 때 당연히 일본 정부가 말하자면 토건 사업을 일으킬 것이고 네. 그래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뭐 고속도로를 놓든 또는 배드타운을 짓든 이렇게 할 것이다. 지금 보면 그런 식의 분석이 타당하죠. 예. 당시에는 그런 식의 말하자면 일본 경제 부양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읽을 수가 없었는데 고라카와 긴조는 그걸 읽어냅니다. 이렇게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면 통상적으로 토목 건설 관련한 주식들이 급등하거든요. 그때도 그랬나요? 맞아요. 그때 정말 120엔이었는데 예. 결국은 주가가 5배 가까이 오르죠. 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오르냐면 본인이 이제 매도할 타이밍인가라고 고민할 정도에서도 계속 올라서 예. 일본 시멘트 통해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조지 소로스가 닮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예. 이 고레카와 긴조는 계속 일본 경제 또는 세계 경제 또는 아시아 경제의 변화 흐름 안에서 큰 거시경제적 흐름에 어떤 기회가 있고 기회 안에서 타이밍을 포착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예. 조지 소로스가 추구하는 투자 방식하고 굉장히 닮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것 말하자면 도화공업이는 또 일본 시멘트 같은 본인이 굉장히 잘 아는 분야 광물 뭐 토건 또는 뭐 건설 이런 분야의 주식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고 그게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게 되죠. 네. 사실 제가 말씀 들으면서 되게 놀라웠던 것은 이렇게 인생의 중후반이 되면 많은 것들이 좀 꼬이고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좀 이제 나는 이제 슬슬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중장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다시 이걸 반등의 기회를 삼네요. 강력한 생명력인데 예. 정말 10세 때부터 정말 전 재산을 잃고 예. 당시에 뭐 삶을 포기하려고 고민까지 했다가도 살아왔던 사람이어서 예. 도화공업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 시멘트 이후에. 예. 그것은 실패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80세 때였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아내한테 가요. 아내, 나 한 번만 더 하게 해줘. 그래서 한 게 아까 설명드린 스미토모 금속광산이었고 그게 예. 일생일세의 투자가 되는 거죠. 혹시 아내가 엄청난 거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사업하고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딱 한 가지 자기 네. 남편을 정말 깊이 믿어주더라고요. 내 남편은 여기서 멈출 사람이 아니야. 계속 돈을 벌어올 테니까 나는 믿고 기다려줄 수 있어. 이렇게 네. 해주는 것이어서 대신 남편은 허락을 받는 거죠. 음. 결국 고라카와 긴조는 3번 흥하고요. 3번 망했고요. 네. 3번 흥해서 마지막 81세 때는 2천억 원을 벌었으니까 마지막 9회말 투아웃에 대박을 내는 거죠. 근데 이 모든 투자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를 해요. 거북이 투자법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거북이요? 토끼처럼 정말 빨리 달려가고 빨리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거북이처럼 느리고 천천히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예. 그리고 가장 낮은 거에서 출발해서 가장 느리게 가장 높은 데까지 가야 한다는 건데 본인 인생이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서 나중에 자기 인생은 다 행복했다. 딱 하나 아들 하나 이런 거 말고는 행복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드님이 유명한 사람이죠. 아들이 노벨 물리학상 후보였어요. 일본은 뭐 이제 물리학상 수상자도 많지만 특히 이 아들이 연구했던 게요 광물 분야였어요. 아버지 다 따라다녔으니까. 그래갖고 아들을 57세 그 아들 연세 57세 때 잃었는데 이것 빨고는 내 인생은 완벽하게 충만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투자의 기본은 그 인생에 대한 긍정이고 시장에 대한 긍정이었던 거죠. 네. 고레카와 긴조 참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의 인생도 엿볼 수 있는 그런 투자자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